인스타그램에 사진 한 장 안 올리는 사람들, 혹시 주변에 있지 않나요? 친구들은 매일 셀카의 일상을 공유하는데 그 사람만 유독 아무것도 안 올리죠. 아예 계정이 텅 비어 있거나 마지막 게시물이 몇 년 전인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엔 그냥 귀찮아서 그러나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 이게 단순한 습관 차이가 아니더라고요. 심리학자들은 이런 사람들을 따로 분류할 정도로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셜미디어에 자기 사진을 절대 안 올리는 사람들의 심리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요즘 20대에서 30대 사이에서 이런 현상이 특히 두드러지는데요. 재미있는 건 이들이 결코 소심하거나 사회성이 부족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프라이버시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삶을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 자체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좋아요 몇 개 받는 것보다 자기 공간을 지키는 게 훨씬 가치 있다고 느끼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프라이버시 지향성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내 정보를 내가 통제하고 싶어 하는 성향입니다. 생각해보세요. SNS에 뭔가 올리면 그 순간부터 내 통제권을 벗어나잖아요. 누가 캡처할지, 어떻게 퍼질지, 몇 년 후에 어떻게 쓰일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실제로 최근에 옛날 SNS 게시물 때문에 곤란을 겪은 연예인들 사례 많이 봤을 겁니다.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애초에 그런 리스크 자체를 안 만드는 거죠. 올리지 않으면 걱정할 일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해서 안 올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남의 시선에 크게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안 올리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SNS에 뭔가 올릴 때 좋아요나 댓글 같은 반응을 기대하잖아요. 그게 일종의 인정 욕구를 충족시켜 주거든요. 근데 사진을 안 올리는 사람들은 그런 외부 검증이 필요 없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인정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이 내부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심리학 용어로는 자기검증이라고 하는데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 가치는 내가 알고 있다는 마인드죠. 실제로 2023년에 서울대 심리학과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SNS 사용 빈도가 낮은 사람들일수록 자존감이 외부 요인에 덜 흔들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들은 친구들이 해외여행 가서 인증샷 올려도 상대적 박탈감을 별로 안 느끼고 누가 명품 가방 자랑해도 크게 동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만의 기준과 가치관이 명확하기 때문이죠. 이런 걸 심리학에서는 자기 개념 명확성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개념이 명확한 사람들은 트렌드를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유행하는 옷, 유행하는 장소, 유행하는 포즈, 이런 거에 별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알고 있으니까 남들이 뭘 하든 크게 신경 안 쓰는 거죠. 요즘 유행하는 챌린지 같은 것도 거의 안 합니다. 재미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단순하죠.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비교 자체를 덜 하게 됩니다. SNS의 가장 큰 부작용이 뭡니까? 끊임없는 비교거든요. 내 일상은 평범한데 남들은 다 행복해 보이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 말이에요.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가 제안한 사회 비교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면서 자기 위치를 확인하려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SNS에서는 대부분 좋은 모습만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비교할수록 손해죠. 사진을 안 올리는 사람들은 이 함정에서 자유롭습니다. 애초에 남의 하이라이트와 내 평범한 일상을 비교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재미있는 건 이들이 감정적으로도 훨씬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SNS에 사진 올리고 반응 기다리는 과정 자체가 사실 꽤 스트레스예요. 좋아요가 예상보다 적게 달리면 기분 나쁘고 댓글에 이상한 말 달리면 신경 쓰이잖아요. 심지어 친한 친구가 안 눌러줬다고 서운해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아예 안 올리면 이런 감정 소모가 제로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상태를 안정적 자존감이라고 표현하는데 타인의 평가와 무관하게 자기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죠. 2024년에 연세대에서 나온 논문을 보면 SNS 사용 시간이 적은 그룹이 불안 지수도 낮고
우울감도 덜 느낀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특히 20대에서 30대 여성들 사이에서 이 차이가 두드러졌는데 인스타그램 사용을 줄인 그룹은 외모 만족도도 올라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완벽한 사진들만 보다 보면 자기 모습이 초라해 보이거든요. 안 보면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생각이 깊습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하기 전에 의도를 되돌아보는 습관이 있어요. SNS에 뭔가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왜 올리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 답이 명확하지 않으면 안 올립니다. 그냥 심심해서 남들이 올리니까 이런 이유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진짜 의미 있는 순간,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때만 올리는 편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성향을 내적 평가 기준이라고 합니다. 외부의 기준이 아니라 내면의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뜻인데요. 쉽게 말하면 남들 눈치 안 보고 내 기준으로 산다는 겁니다. 요즘 MZ세대 사이에서 가심비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가격 대비 마음의 만족 말이에요. 사진 안 올리는 사람들은 이런 개념을 자기 삶 전체에 적용하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 멋있어 보이는 것보다 내가 진짜 만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실제로 이런 사람들과 대화해보면 표면적인 얘기보다 깊이 있는 대화를 선호합니다. 어디 갔어? 뭐 먹었어? 이런 가벼운 대화보다는 요즘 뭐에 관심 있어? 그거 해보니까 어땠어? 같은 본질적인 질문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에서 더 활발한 경우가 많습니다. SNS는 조용한데 실제로 만나면 엄청 재미있는 사람들이죠.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이들이 SNS의 허상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사진들이 현실의 극히 일부분이고 수십 장 중에 제일 잘 나온 한 장이며 필터와 보정을 거친 결과물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속지 않는 거죠. 남들의 완벽해 보이는 삶이 사실은 연출된 장면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부러워할 이유도 없고 본인도 그런 연출에 참여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겁니다. 2022년에 페이스북 내부 문서가 유출됐을 때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잖아요. 인스타그램이 특히 10대 소녀들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준다는 자체 연구 결과였죠. 외모 비교, 완벽주의 강박, 소외감 같은 게 심해진다는 거였어요. 사진 안 올리는 사람들은 이미 이런 메커니즘을 체득하고 있었던 겁니다. 굳이 내부 문서 안 봐도 몸으로 느끼는 거죠. SNS 하면 할수록 기분이 안 좋아진다는 걸요. 그래서 선택한 게 거리두기입니다. 완전히 끊는 건 아니지만 적당한 선을 유지하는 거죠. 보는 건 보되 올리지는 않거나 아니면 아예 앱 자체를 잘 안 여는 식으로요. 최근 통계를 보면 실제로 한국 20대 중 약 28%가 SNS 피로감을 느껴서 사용을 줄였다고 합니다. 특히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같은 이미지 중심 플랫폼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죠. 그 대신 뭘 하냐면 유튜브나 넷플릭스처럼 콘텐츠 소비형 플랫폼 사용은 늘어났어요. 남과 비교할 필요 없이 그냥 즐기기만 하면 되니까요. 여기까지 들으면 그럼 사진 안 올리는 사람들은 다 완벽한 사람이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단지 자기만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SNS를 안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맞는 방식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SNS를 통해서 진짜 의미 있는 연결을 만들기도 하고 자기 재능을 뽐내기도 하고 사업 기회를 얻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SNS가 유용한 도구죠. 다만 사진 안 올리는 사람들은 그런 방식이 자기한테 안 맞는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나도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이게 진짜 자신감입니다. 유행을 따르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남들과 다른 선택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것 말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자신감이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확신이에요.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런 상태를 온전히 기능하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적 경험을 신뢰하면서 사는 사람이죠. SNS에 사진 안 올린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세상과 단절된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진실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온라인에서 100명한테 좋아요 받는 것보다 오프라인에서 10명과 깊은 대화 나누는 걸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요즘 시대에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 소통이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동시에 고립감과 외로움도 같이 증가했잖아요. 연결은 많아졌는데 진짜 연결은 적어진 거죠. 사진 안 올리는 사람들은 이 모순을 일찌감치 간파한 겁니다.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수백 명의 팔로워보다 진짜 내 얘기 들어줄 친구 몇 명이 낫다는 걸요. 최근에는 이런 경향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디지털 디톡스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의도적으로 디지털 기기 사용을 줄이는 건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움직임이 커지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SNS 다이어트라는 말이 생겼죠. 계정은 유지하되 사용 시간을 확 줄이거나 알림을 꺼놓거나 앱을 홈화면에서 숨기는 식으로요. 이런 변화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사진 안 올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유행이 되기 전부터 자기 방식대로 살아온 거예요. 남들이 옳다고 인정해줘서가 아니라 본인이 편하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모든 걸 공유할 필요는 없다는 것. 좋아요 개수가 내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 진짜 중요한 건 화면 밖에 있다는 것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10년 후에 기억에 남을 건 인스타 좋아요 개수일까요? 아니면 친구들과 나눴던 진솔한 대화일까요? 사진으로 남긴 순간들도 좋지만 카메라 없이 온전히 몰입했던 경험도 값지지 않나요? 사진 안 올리는 사람들은 이미 이 질문에 답을 내린 겁니다. 그들만의 방식으로요. 그리고 그게 틀린 건 절대 아니죠. 물론 이 모든 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어떤 사람은 SNS를 통해 자기 표현을 하면서 행복을 느끼고 또 어떤 사람은 조용히 자기 삶을 살면서 만족감을 얻죠. 중요한 건 자기한테 맞는 방식을 찾는 겁니다. 남들이 다 올리니까 나도 올려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반대로 남들이 안 올린다고 해서 나도 안 올려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사진 안 올리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단단하고 성숙하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내면은 누구보다 충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누가 SNS에 사진 하나 안 올린다고 해서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오히려 그 사람이 뭔가 알고 있는 걸지도 모르니까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진실을요. 결국 행복은 남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느끼는 거잖아요. 사진 안 올리는 사람들은 이미 그걸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하게요. 그들은 보여지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진짜 삶이죠. 필터 없는, 보정 없는, 있는 그대로의 삶 말입니다.